안녕하세요. 중학교 6학년 학생 여러분. 사회 온라인 수업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모두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을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살펴보고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제제도라는 말이 있어요. 다른 말로는, 조금 더 어려운 말로는 경제체제라고도 합니다. 자, 이 경제체제, 경제제도라는 말은 어떤 사회가 혹은 국가가 재화나 서비스를 어떻게 또 얼마나 생산을 하고 소비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재화나 서비스를 어떻게 얼마나 생산하고 소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크게 이 경제체제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지난 시간 아마 마칠 때쯤에 어떤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자유시장 경제라는 말을 언급을 했을 거예요. 자, 이 자유시장 경제의 특징은 재화나 서비스를 얼마나 어떻게 생산할지 소비할지가 모든 것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그때 그 그래프에 나왔었죠?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따라서 자유롭게 재화나 서비스를 어떻게 얼마나 생산하고 소비할 건지가 결정되는 방식을 자유시장 경제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는요, 어떤 개인이 재화나 서비스를 어떤 물건을, 쉽게 말해서 어떤 물건을 뭐 얼마나 양을 얼마 주고 살 건지, 혹은 기업이 어떤 제품을 얼마 받고 팔 건지, 이런 것들이 모두 누군가가 간섭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경제체제가 바로 이 자유시장 경제체제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계획경제체제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러한 모든 것들, 재화나 서비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얼마나 생산하고 소비할 것인가가 모든 것이 계획에 따라서, 누구의 계획일까요? 그렇죠. 국가의 계획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이 계획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몇 대를 생산할 거고 국민들한테 얼마에 팔아라, 이런 것들까지 모두 나라에서 정해줍니다. 그 정한 대로 자동차를 생산하면 되고요. 심지어는 어떤 나라에서는 국민들 개개인한테 너는 청소부를 해, 너는 선생님을 해, 너는 자동차 만드는 공장에서 가서 일해, 너는 식당에서 일해, 직업까지 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자유시장 경제, 계획 경제, 이 둘 중에 우리나라는 어떤 경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을까요? 자, 먼저 어떤 것이 답이다라고 설명하기 전에 아래 그림으로 그려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경제제도라는 그릇이 있어요. 자, 이 그릇에서 일단 자유시장 경제를 이만큼 들이부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이만큼 넣었다면 그 다음에 계획경제를 이만큼 넣습니다. 그리고 섞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잘 섞여 있는 혼합경제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자유시장 경제의 비중이 더 큰 혼합경제제도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북한 같은 경우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혼합경제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계획경제를 더 많이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시장경제제도를 요만큼 섞어준 혼합경제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제도와 북한의 경제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 같은 혼합경제제도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을 알아보려면 바로 이 자유시장 경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 자유시장경제 제도에서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제활동에 이것이 있습니다. 맞아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들과 기업들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디에서 만나죠? 그래요. 시장에서 만납니다. 시장에서 만나서 자신들의 각자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서로 열심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자유시장 경제의 두 가지 특징, 자유와 경쟁이고요. 우리는 먼저 첫 번째 특징, 자유에 관한 내용을 교과서 95쪽 함께 읽어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서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내가 선택하든지 내 능력과 적성에만 맞다면 어떤 것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선택한 직업에 종사함에 있어서 직업 활동의 자유 또한 주어집니다. 자, 직업 선택의 자유 하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직업 활동의 자유다 하면은 무슨 말이지? 뭘 말하는 거지? 하고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직업 활동의 자유란 선생님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각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어야 할 교과서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마다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르칠 것인지 그 방법은 아마 각 교실에 계신 선생님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교사라는 직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일을 더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은 선생님들마다 다 자유가 있습니다. 기업은 기업의 최대 목적이죠. 이윤을 얻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의 경제활동, 기업활동에 자유가 있습니다. 기업활동의 자유란 어떤 회사가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어떤 제품을 생산할지, 또 그 제품을 얼마나 많이 생산할지, 또 얼마에 판매할지, 또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홍보 방법은 어떻게 사용할지, 이런 모든 판단을 기업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기업이든 개인이든 이러한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은 소득을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내 돈, 내 맘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교과서 다음 페이지 보면서 자유시장 경제의 두 번째 특징, 경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각 개인들은 열심히 내가 번 돈 내가 열심히 쓰면서 소비 활동에 참여합니다. 자, 그런데 소비 활동에 더 즐겁게 참여하려면 어떤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적게 하려면 뭐가 많아야 될까요? 그래요. 돈이 많아야 됩니다. 돈이 많아야 내가 먹고 싶은 거 많이 사 먹고, 내가 입고 싶은 예쁜 옷 많이 사 입고, 또 내가 하고 싶은 활동 많이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려면 다시 말해서 소득이 많아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소득을 많이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좋은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수만큼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모두가 고민이 없겠죠.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좋은 일자리를 갖고 싶어 하지만 좋은 일자리의 개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예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희소성의 개념이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그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개수가 한정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희소성의 개념이었죠. 아무튼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A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 A 회사에서는 좋은 일자리 3개를 제공해요.
자, 그런데 A 회사에 좋은 일자리 3개를 위해서 50명의 지원자가 지원서를 냈어요. 자, 그러면 이 50명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A 회사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경쟁을 펼쳐야 합니다. 자, 이 경쟁에서 살아남은 최종 승리한 3명만이 A 회사가 제공하는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 47명은 어디로 갈까요? 또 다른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B 회사라고 하겠습니다. B 회사에 가야 되겠죠. B 회사는 다행히도 좋은 일자리를 5개 제공하네요. 자, 그러면 또 이 5개의 좋은 일자리를 놓고 나머지 47명 뿐만 아니라 또 A 회사에 지원하지 않았던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이 있겠죠? 47명 이외에도 더 많은 또 경쟁자들과 B 회사의 좋은 일자리를 놓고 마찬가지로 경쟁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회사에서 벌어지는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이러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나의 능력과 실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능력과 실력에는 예를 들자면 영어 실력도 있을 것이고요. 컴퓨터 실력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시험에 통과하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면접에서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말솜씨를 가꾸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겠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능력과 실력을 높이려고 각 개인들은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업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업들은 왜 경쟁할까요? 기업들의 목표가 뭐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기업은 항상 이 이윤을 많이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그러면 기업은 누구랑 경쟁을 할까요? 맞습니다. 기업들끼리 경쟁을 해요. 정확하게는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다른 기업들과 경쟁을 하게 되겠죠. 자, 이 기업들은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96쪽 아래쪽에 있는 식당들 볼게요. 자, 각 식당들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손님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음식 맛을 아주 맛있는 음식을 개발하기도 하고요. 기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이것도 중요하겠죠. 가격도 어떻게 하면 더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기업들은 가격을 비싸게 팔고 싶어 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많은 이윤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어떤 제품을 비싸게 판매하는 것이 유리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물건이 비싸면 여러분들 그 제품 구입하나요? 안 하죠? 너무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지나치게 가격을 비싸게 하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저렴하게 제공해야 결국에 소비자들의 많은 선택을 받게 되고 그래서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업들도 항상 제품을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저렴하게 좋은 품질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자, 교과서 96쪽 보면서 경쟁에 관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들은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은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다른 기업들과 경쟁합니다. 이러한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 각 개인들은 자기가 가진 능력과 실력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각 기업들은 값싸고 품질 좋고 이런 물건들을 만들고 또 그 물건을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우리나라 경제의 2가지 특징, 자유와 경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자유와 경쟁을 합치면 어떤 말이 될까요? 그렇죠. 자유롭게 경쟁하는 게 되겠죠. 자, 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은 아주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각 개인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즐겁게 하면서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단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 능력과 실력을 많이 키워야 되겠죠. 자, 아무튼 이런 자유로운 경쟁은 내가 가진 재능과 능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들은 항상 소비자들의 많은 선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조건의 물건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지만 기업들은 항상 고민을 해서 내가 원하는 조건이 뭔지를 고민해서 그것에 딱 맞는 제품을 항상 연구하고 개발해서 시장에 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어떤 기능을 가진 제품을 쉽게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여러 기업들이 비슷비슷한 제품들을 놓고 경쟁하기 때문에 그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더 살아남기 위해서 소비자들을 위해서 약간의 서비스를 좀 더 제공합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얘는 집까지 뭐 무료로 배달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다음번에 또 구매할 때 적립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또 냉장고를 구입했는데 청소기를 사은품으로 준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기업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고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연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더 우수한 품질의 물건이 계속 시장에 쏟아져 나옵니다. 그 제품을 우리들은 구입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선생님이 스마트폰을 한번 예로 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처음 사용한 것이 2011년,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입니다. 자, 10년 전에 선생님이 첫 스마트폰을 샀을 때만 하더라도 물론 지금하고 똑같이 카톡도 되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했지만 지금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컸어요. 화면 화질도 떨어지고요. 카메라 성능도 많이 떨어지고요. 저장할 수 있는 용량도 훨씬 적었고 인터넷 속도도 매우 느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컴퓨터로 인터넷을 하는 거나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하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고요. 사진은 어떻게 보면 진짜 카메라보다 성능이 더 좋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많이 발전했는데 핸드폰을 만드는 기업,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S기업, 미국의 그 사과 회사, 그런 곳들이 우리 사람들이 성능 좋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난 열심히 연구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휴대전화, 스마트폰을 열심히 연구해서 개발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S기업이든 사과기업이든 무엇이죠? 그래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 개발된 신기술을 핸드폰에 집어넣고 그리고 사람들은 새로운 성능, 새로운 기능이 생겼대 이러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제품을 선택하고 그리고 S기업, 사과기업, 그 외에 또 스마트폰을 개발하는 수많은 기업들 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또 그 다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 과정이 2011년부터 지금까지 10년 이상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더 이상 스마트폰에 어떤 성능을 더 넣어야 될지 모르겠을 정도로 기술과 품질이 많이 발전을 했죠. 자, 이렇게 기업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면서 더 좋은 상품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윤을 얻으려고 경쟁을 펼치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소비자들은 그 덕에 품질이 좋은 다양한 상품을 또 어떨 때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만족을 얻게 되죠. 이렇게 각 개인들과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은 결국에 서로 각자 좋은 일자리를 얻어서 많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능력을 열심히 개발한 거고요, 개인은. 그 다음 기업은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신기술을 개발하고 우수한 품질을 연구하고 했던 건데 결국에는 우리 국가 전체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겁니다. 개인은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요. 또 기업은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기업들 간의 경쟁을 펼칩니다. 자, 이러한 자유로운 경쟁을 펼치다 보면 그것이 결국에는 국가 전체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자,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이 가진 가장 중요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스마트폰을 예로 들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만드는 기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S전자 하나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가 S전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S전자는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다른 기업과 경쟁을 하지 않겠죠. 경쟁 상대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두 번째, 우리 사회에는 이유는 남지 않지만 꼭 있어야 하는, 꼭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다니는 도로, 우리가 도로를 다닐 때 돈을 내지 않죠. 근데 누군가는 비용을 들여서 건설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공원, 우리가 공원에 놀러 간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율봉공원에 간다 그래서 입장료 내지 않죠. 그런데 누군가는 도시에 그런 율봉공원 같은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휴식처를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 서비스의 경우는 범인들을 체포하고 또 밤거리를 순찰하고 이런 치안에 관련된 것들, 이런 치안 서비스, 범인을 잡는다고 해서 돈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윤이 남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찰들이 하고 있죠. 자, 이윤이 남지 않지만 사회에 꼭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 공원, 도로나 공원, 그 다음에 경찰 아저씨들이 하시는 일, 이런 것들이 이윤이 남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개인이나 기업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혹시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다 보면은 너무 이기려고 하다 보면은 반칙을 쓰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를 아끼기 위해서 나쁜 재료를 사용한다거나 혹은 판매해서는 안 되는 불법적인 거, 예를 들면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매한다거나, 그럼 돈은 많이 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면 안 되는 것들이죠. 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자, 네 번째,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가 노력한 것과 전혀 상관없이 손해가 발생했어요. 손해를 봤어요. 오히려 반대로 나는 별로 노력도 안 했는데 운이 좋아가지고 갑자기 이익이 생겼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있겠죠. 요즘에 여러 사장님들 중에서 열심히 안 하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에 이런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갑자기 문을 닫게 되고 회사가 망하게 되고 이런 경우 많이 뉴스에서 봤을 겁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은 그 회사의 사장님이 뭔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 생긴 게 아니에요. 회사 사장님은, 회사의 직원들은 열심히 노력했는데 갑자기 생긴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 그냥 별 생각 없이 집에서 뒹굴뒹굴 하던 사람이 그냥 재미로 로또를 한 장 사봤는데 30억에 당첨이 돼서 큰 돈을 벌게 됐어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예로 든 이런 현상들이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 지나치게 자주 발생한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지 한번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고법이죠. 헌법에도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제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다시 말해서 국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어떻게 벌던지, 그 재산을 어떻게 모으던지, 그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모든 것은 그 개인한테 달려있다. 자유가 있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단서가 달려있어요. 그 내용과 한계는 무엇으로 정한다. 뭘까요? 자, 여기 들어갈 말은 법률입니다. 자, 여러 가지 법들이 있죠. 이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재산을 불리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 재산을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119조 1항 볼게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이 경제상의 자유, 그 다음에 각 개인과 기업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
이런 것들을 모두 존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유롭고 너희들 능력껏 마음대로 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119조에는 2항이 추가로 있습니다. 2항에 들어갈 내용은 어떤 것들일까요? 자, 요거는 이 내용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들으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모두들 안녕.